오늘 사건, 사고 소식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건, 사고 소식 준비하기 전에 일단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사건, 사고 소식 이겁니다.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작년에 굉장히 언론 떠들썩했던 사건인데요. 40억 로또 당첨금 사건입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분쟁이 있었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60대 아들이 40억 상당의 로또에 당첨됩니다. 어이구, 40억, 세금 떼면 27억이라고 합니다. 노모를 봉양을 두고 여자 형제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아들이 형제들 몰래 이사를 했다. 그래서 화가 난 딸과 사위가 강제로 이 아들 집에 진입을 시도를 했다. 그리고 노모는 양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게 지금 1인 시위한 내용입니다. 페륜아들 누구누구를 사회에 고발합니다. 로또 1등 40억, 엄마를 버리고 간 페륜아들. 손자, 손녀 키워줬어도 79세인 엄마를 본 페륜아들. 아들 집 찾아간 엄마를 주거침입죄로 고발한 아들, 늙은이를 도와주세요. 이게 작년에 처음 보도됐을 때, 아유, 어떻게 아들이 그냥 어머니 좀 보살피지 말이야. 그 40억이나 탔으면서 어머니를 버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년 후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날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내용 잠시 보실까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자, 40억 로또 당첨금 나눠달라고 가족들 간의 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었죠. 그리고 법정까지 갔는데 아들이 그때는 페륜아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추후에는 그래 어머니 내가 모시겠다. 또 거처도 마련했다. 라면서 어머니에게 또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형제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물러나지 않은 형제들 당첨금 나눠달라. 아니면 어머니 못 데려가 해서 소위 정말 너무 남들이 보기에 너무 험할 정도로 이렇게 욕설이 오가는 그런 광경이 연출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륜아가 아니라 결국은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다로 어떻게 보면 좀 인간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 페륜이 아니었나. 결국은 거액의 보험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고 서로 페륜이라 주장한 상황이 당첨금이요. 생겼는데. 로또 당첨금. 네. 그렇죠. 당첨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결국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로또라든지 당첨이 됐을 때 네.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였는데 아니 사실 근데 본인이 네. 그 당첨된 거잖아요. 번호를 적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여동생 물론 이제 피부치이긴 하지만 여동생들이나 매제가 우리도 나눠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는 거죠. 전혀 없죠. 만약에 이제 당첨됐을 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네. 뭐 달라질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 혼자서 당첨이 된 거고 도의적으로 주는 거는 뭐 괜찮지만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이걸 달라는 권리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제든지 여동생들이 집에 열쇠 수리공 불러서 침입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 당첨자 남성이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됐고요. 네. 이제 재판 결과가 난 것입니다. 자, 당시 이제 1인 시위 할 때가 할머니를 인터뷰한 할머니 당시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 당시 목소리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작년에 할머니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엉뚱해 죽겠어요. 나 아들한테 할 말도 없고요. 그냥 잘 살아 그랬어. 부모는 자식 효도할 때까지 안 기다려줘요. 먼저 돌아가신다고. 그 바람을 잡고 싶어요. 동생이고 이제 황모 할머니의 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당첨자인 이제 오빠이자 또 황모 할머니의 아들에게 자, 그 가족들이 네. 약간의 근거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네. 거죠. 이 당첨자가 이제 6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당시에 경기도 한 지역에서 혼자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이 사람이 일남 일녀를 두고 있었는데 네. 이 노모가 부산에서 월 사글세방에서 보살피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정황을 잘 아는 여동생들이 엄마가 이렇게 어렵게 봉양을 해오고 있었고 아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자신들도 거기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 아들, 딸을 우리가 엄마와 함께 봉양을 보살펴왔는데 정작 당첨이 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면 되겠어? 돈을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집에 무리하게 침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사법 처리를 받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어떤 게 밝혀졌냐면요.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저 시위하고 그럴 때는 이 완전 페륜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수사와 재판 과정 이런 게 밝혀진 겁니다. 이 아들이 두 여동생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내가 모셔서 뭐할 잘 모실게. 집도 마련해놨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여동생들이 당첨금 나눠줘.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못 데려가라고 해서 동생들이 거부해서 이 당첨자가 어머니를 못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실까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이 매제하고 여동생들이 그 오빠 집에 찾아갑니다. 여동생가 남편이죠. 열쇠 수린공을 불러서 집 잠금 장치를 부시고 들어갑니다. 또 당첨자의 딸, 그러니까 이 여동생들한테 조카하고 고모 사이 아닙니까? 그 개인사를 공개하겠다면서 막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협박을 합니다. 너 앞으로 뭐 결혼할 때 내가 다 옛날에 있었던 애 공개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두 여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매제, 여동생 중에 한 명의 남편입니다. 사건을 주도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거짓말한다. 그래서 징역 8개월,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이제 로또와 관련한 이제 판결은 아니고 사실 이제 이 매제와 여동생들이 불법적으로 침입한 데에 대한 이제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제 그 로또 당첨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파트 2채를 마련해서 예. 사실 거기에 뭐 이제 뭐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족 간에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렵게 지내다가 사실 로또 27억이 이제 갑자기 생기니까 아이고. 이제 그거를 안 여동생과 이제 매제와 네. 또 어머니가 그러면 좀 가족들 다들 어렵게 지냈는데 네.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 발단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당첨자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현명하게 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아마 이제 여동생들 입장에서 또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예. 이게 그냥 좀 봐서 이제 시위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보면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 어떤 로또 당첨금과 관련된 어떤 이런 결론보다는 사실 네. 이제 가족 간의 로또와 관련된 것은 여전히 사실 이제 좀 논란의 소지.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도덕적이고 좀 네. 가족 간의 윤리라든지 이런 관련한 논란의 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어머니 입장에선 자식들이 이렇게 갈갈이 서로 싸우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듯이 그 오빠가 찾아가니까 어머니 모시겠다고 못 가. 어머니 못 가면서 사실상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모 침입죄,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정도고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뭐 벌금 내지 뭐 500만 원의 벌금입니다. 벌금의 초범이라면 뭐 좀 그런데 아마 나쁘게 본 것 같아요. 특히 매제라는 사람은 경찰 신고도 주도를 했고 네. 열쇠 수리공도 부르고 인질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아마 법원을 판단하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동생은 집행유예 봉사가 200시간입니다. 상당히 중형이라고 봐야 되고 네. 매제는 그냥 8개월로 그날 그 자리에서 구속을 법정 시켜버렸거든요. 구속. 네. 법원에서 가족 간의 분쟁이면 약간 봐줄 수도 있는데 네. 도저히 봐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도영 차장 이런 사건 사고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로또 가지고 가족끼리 분쟁 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돈이 생기다 보니까 네가 그동안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네. 뜻하지 않게 거액을 상금으로 이렇게 받게 된 분들도 준비 없이 거액을 한꺼번에 이렇게 타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계획 없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나 이게 당첨이 됐는데 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알았으면 모를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보면 저쪽에서는 그러면 나 얼마라도 줘라고 했을 때 예. 그 금액이 내가 느끼는 주고 싶은 금액보다 항상 크게 느껴지기 네.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처지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큰 돈을 받게 된다면 네.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런 그러게요. 평범한 진리를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